사실은 육아를 할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건 오히려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기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집집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납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육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 육아 원칙 궁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육아에 정답이 있나요? 실제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물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몫입니다. 아이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달라야 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육아의 정답은 없어요 라는 대답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육아 원칙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이게 맞나?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육아 원칙 5가지만 잘 이해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나 꽤 육아 잘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육아 핵심 원칙 첫 번째, 아이와 부모 간의 좋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육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 교육 전문가라면 식사하셨어요? 만큼이나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그리고 육아를 잘 해내기 위해 애쓰죠. 육아를 잘하기 위해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요.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하지만 아이를 한창 키우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이에게 점점 바라는 게 많아지죠. 뭐든 스스로 잘했으면 좋겠고 또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 또래만큼 한글도 영어도 수학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이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이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와의 관계에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요. 중심을 잃게 되면 결국 내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 속도는 전혀 무시한 채 따뜻한 부모가 아닌 엄격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육아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긴 시간의 육아를 통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독립하여 세상을 잘 살아갈 힘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고작 출발선 언저리에 있는 지금부터 아이와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완주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갖는 마음이 애정, 신뢰, 사랑, 존경의 영역이 아니라 미움, 원망, 두려움, 증오의 영역이 되어버리면 육아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잘하는 육아는 결국 뭐든 능숙하게 잘 해내는 부모가 아니라 좀 서툴더라도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부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단언합니다. 민주쌤 육아 코칭 백과에서는 나와 아이의 애착 유형을 알아볼 수 있게 자세히 담아 놓았고요. 더불어 제가 저희 아이 생후 16개월쯤부터 실천하고 있는 매일 밤 5분 대화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요.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서 훗날 사춘기가 왔을 때도 아이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꼭 실천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육아 핵심 원칙 2번째는 기질을 알면 육아의 지름길이 보인다. 나름대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육아서도 보고 전문가의 영상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정작 내 아이가 가진 문제 행동이 변하지 않을 때 부모들은 참 많이 지치거든요. 뭐가 문제이기에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것인가 생각이 들 때에는 가장 먼저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질은 정답이냐 아니냐 논할 것이 아닙니다. 기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것이기에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기질은 좋은 기질이나 나쁜 기질은 없어요. 다만 각 기질이 가진 강점인 부분과 약점인 부분이 있어요. 아이가 가진 기질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양육 환경과 또 양육 태도로 아이의 강점을 더 살려주고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양육 환경과 양육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긍정적으로 잘 발현되어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질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4가지
가지 기질 유형과 함께 간단하게 내 아이 기질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각 기질에 따른 육아법까지 민주쌤 육아 코칭 백과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육아 핵심 원칙 세 번째는 우리 집만의 육아 원칙을 세워라. 밥 먹을 때 너무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떼쓰는데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주 강연장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육아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민 하나하나 들어보면 참 사소한 질문이지만 이 사소한 문제가 매일 매 순간 반복되면 그것만큼 또 지치고 힘든 게 없거든요. 아마 육아를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육아 고민들로 인해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듯 답답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지금 어머니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되묻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저희 애는 진짜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고충을 털어놓으세요. 그 얘기를 들으며 답을 찾아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텐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육아를 할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건 오히려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기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네, 저렇게 했더니 또 저렇게 반응하네,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각자의 역할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명확한 원칙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부모는 도대체 아이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아이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이 없고 일관되지 못한 엄마 아빠의 태도에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 수정은커녕 떼쓰기는 아이의 무기가 될 것이고, 훈육이라는 가면을 쓴 부모의 분노는 또 방패가 되고 말 겁니다. 집집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납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육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 육아 원칙 궁금하시죠? 저희 집에도 아이와 함께 실천하고 있는 육아 원칙이 11가지가 있는데요. 이 원칙 또한 짧은 영상에서 공유하기는 어렵고 육아 코칭 백과 책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 꼭 참고해서 우리 집 육아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육아 핵심 원칙 네 번째는 내 아이 발달 상태를 체크하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모든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발달 영역들이 있어요. 생후 몇 개월이 되면 어느 부분까지 얼마만큼의 발달의 척도, 이 발달은 딱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척도를 기준으로 영유아 검진에서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생후 3개월부터 생후 36개월은 모든 인간의 애착 형성의 시기로 보고, 이 애착 형성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이 시기 안정적인 애착 유형이 앞으로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죠. 이처럼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부모 개인의 취향이나 맞다 틀리다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명확한 발달 이론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의사이건 아니건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는 변함이 없죠. 혈압이나 당뇨가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약물로 조절을 하든 치료를 받든 해야 되는 것들은 이 논쟁거리가 아닌 것처럼요. 아이의 발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아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요. 물건을 던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징징거리는 등 이런 행동들만 보면 훈육이 필요하지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의 행동들 중에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쌤 육아 코칭 백과 책 속에서 아이 발달에 따라 보이는 행동들, 그리고 매달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꿀팁들도 자세히 담아놨으니 카더라 정보로 혼란 겪지 마시고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 핵심 원칙 5번째는요. 육아의 질은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에 달려있다.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을 느끼지만 마음이 지쳐서 불쑥불쑥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거나 어떤 감정도 노동처럼 느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험들을 분명 했을 거예요. 저 또한 양가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시고 매주 남편이 출장을 다녔으면
요즘에도 제 일을 하루도 놓지 않으면서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독박 육아를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이런 마음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육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쌓이기만 한다면 육아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육아 번아웃은 육아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극심한 피로가 쌓여 쉽게 지치고 또 어느 시점부터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육아는 긴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죠? 늘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좀 지쳐도 또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4년간 전공 공부를 하고 또 근 10년간 교사 생활을 하고 또 6년간 부모교육 강의와 부모교육 컨텐츠를 제작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6년간의 시간 동안 총 450개 가량의 영상을 공유했더라고요. 정말 단 하나의 영상도 대충 만든 것은 없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민주쌤의 육아 코칭 백과를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년간의 영상들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450개 영상에서도 핵심만 뽑은 이론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론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론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육아하면서 그리고 오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기질과 성향이 모두 다른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나 관찰하고 연구한 실천법들을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순간순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서 담아놨거든요. 오늘 5가지 원칙을 알려드렸지만 짧은 영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자세히 제시해드리지 못했는데 육아 코칭 백과의 1부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원칙 5가지를 토대로 실천 방법까지 정말 자세히 남겨뒀고요. 기질 체크리스트나 부모 스트레스 검사 체크리스트까지도 담아놨고요. 2부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는 아이의 발달을 쫓아가면 놓치기 일쑤거든요. 한 발 앞서 아이를 끌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끌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체 언어, 사회 정서, 인지, 생활 습관까지 발달 영역별 맞춤 육아 솔루션을 담아놨어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잘 해소할 수 있게 물론 제 경험담이나 또 주제별로 실전 육아 모습들을 담은 QR코드까지 담아놨거든요. 정말 한 권으로 끝내는 실전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정보 궁금하시면 제가 더보기 정보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고 올해 아이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루틴표를 만들고 영상도 공유했었는데요. 자료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루틴표와 12개월치 칭찬 스티커도 함께 제작해서 선물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육아 원칙 5가지 공유해드리면서 성장 발달부터 생활 습관까지 육아 실전 가이드 민주쌤의 육아 코칭 백과 도서도 함께 소개해 보았는데요. 어렵고 힘든 육아지만 언제나 든든한 육아 동지로 또 멘토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시고 도움되시면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